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성산 TV가 4월 1일부터 전문 통일 준비 방송으로 바꾼 이후에 강력하게 주장하는 캠페인이 있지 않습니까? 불과 보름 전까지만 해도 윤석열 시대에 통일을 이룰 수 있는 기틀을 만들자라고 캠페인을 했다가 열흘 만에 이제 윤석열 시대에 북괴 김정은 멸망시키고 북한 동포를 구원할 수 있는 통일 이룰 수 있다라고 바뀌었죠. 그만큼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미국 국빈 방문 가기 전부터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얼마나 강하게 뒤집어 엎었습니까? 오늘날의 북한 핵은 중국과 러시아, 당신들이 완성시킨 것이기에 우리는 앞으로 강력하게 북한의 핵에는 핵으로 강력하게 대처하겠다. 중국과 러시아가 이 문제를 풀지 못하면 우리는 대만 문제, 나아가 우크라이나 문제도 확대시킬 수밖에 없다라고 윤 대통령이 동북아 정세에 종지부를 딱 찍었죠. 그뿐이겠습니까? 미국에 가서 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북한 인권과 관련된 발언, 저는 정말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윤석열 대통령 시대에 우리가 북괴 김정은 멸망시킬 수 있으며 또한 윤석열 대통령 시대에 왜 북한 동포를 구원하는 통일을 이룰 수 있는지 오늘 소식에도 소상하게 나온다 하겠습니다. 자, 김정은 집권 11년 차 가장 강력한 강적 등장에 지금 북한 전역이 발칵 뒤집어졌다라는 소식을 가열차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가수달에. 자, 김정은이가 집권한 이후 11년 차 초기에 김정은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더 이상 고난의 행군과 같은 굶주림의 시대는 없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강력한 핵 보검으로 병진 노선을 병행하겠다. 인민들의 먹는 문제와 핵 문제에 동시에 성공시키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됐습니까? 현재 북한의 돈주들도 쌀이 없어 전량세대로 지금 뒤집어진 상태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소식은 좀 광범위하게 이 썸머리부터 서서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유아시아방송이 뭐라고 전했습니까? 자유아시아방송은 지금 북한의 일부 청년들 생활고로 대학 중도 포기, 북한 대학생들 이런 현상은 처음이다, 충격적인 상황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죠. 또한 이 데일리 NK는 지금 북한 대학생들이 참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들고 일어났으며 이들에게 강요하는 제대군인 소대장들, 이 중대장들에게 거칠게 항의하며 국경을 열어라, 이러다간 다 죽는다 라며 데일리 NK가 북한 대학생들 난리가 났다라는 소식을 소상하게 전했죠. 자, WTR 통신도 지금 현재 북한 대학생들이 어떻게 돌변을 했는지, 지성과 양심, 나아가 충성심을 겸비해야 대학에 갈 수 있는 이 북한의 충성분자 대학생들이 이제 하다 먹고 살기 힘드니 강도로 또 조폭으로 돌변하고 있는 이 충격적인 북한의 현 주소. 여기서 또 제일 중요한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데일리 NK가 지금 현재 계속해서 이 워싱턴 선언에 북한의 청년들을 동원시켜서 복수 결의 모임을 진행하는데 청년들이 뭐라고 하고 있다? 구라까지 말라오. 이제는 그 말 안 믿어. 구라까지 말고 제발 좀 먹고 살게 해달라오. 자, 여기서 핵심적으로 여러분 데일리 NK가 밝힌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서 잘 봐야 하는 게 바로 반미선동의 콧방귀. 자, 하나하나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김정은 정권 11년 차. 당시에 김정은이가
집권을 한 이후에 가장 김정은의 미스테이크, 실수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김정은이가 집권한 이후에 가장 큰 실수는 바로 장성택 처형이었다. 뭐 장성택을 처형하지 않으면 본인이 섭정왕에게 먹힐 수도 있었지요. 자, 그런데 김정은이가 이제 뭐 스위스 유학도 갔다 왔고 뭐 외국 생활도 했고 그래서 일각에서 초창기에 개혁 개방을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2011년, 12년 이때 김정은이가 집권을 하고 북한 평양 내부 소식 당시에 들려오는 소리는 김정은이가 젊은 젊은 이 엘리트들로 경제 발전을 위한 북한 개혁 개방을 위한 태스크포스 팀을 만들어서 중국이라든지 러시아 또 유럽에 보내서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개혁 개방을 하겠다라고 당시에 젊은 엘리트들과 인민생활 개선을 위한 개혁 개방을 위한 태스크포스로 만들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김정은이에게 당시에 가장 큰 실수는 장성택 라인을 처형을 하면서 이 모든 거는 다 먹고 사는 문제. 쉽게 말하면 모든 거는 다 무엇이겠습니까? 이 돈이 왔다 갔다 하고 투자를 좀 받아야 되고 투자를 받아서 수익이 나면 수익도 쉐어해야 되고 국가든 또 대기업이든 또 회사든 개인이든 가족이든 다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집권을 한 다음에 가장 큰 실수는 중국의 돈데코, 그러니까 중국의 그 환전상들, 그러니까 중국 투자자들을 많이 알고 있는 뭐 중국 그 자본가들도 검은 돈이 엄청나게 많죠. 마카오에 삼합회돈도 있고 중국 내에 있는 깡패들 돈도 있고 또 중국이민 해방군 장군들이 가지고 있었던 돈도 있고 뭐 어마어마하지요. 또한 북한의 광물이라든지 석탄이라든지 이런 광물을 중국으로 단둥항으로 보내서 거기서 판매 대금이 이제 단둥항이라든지 단둥은행이라든지 방콕 델타은행이라든지 뭐 이제 이런 데 가서 제3국 그러니까 장성택이가 제일 잘했던 것은 신의에 기초한 중국인과 중화권 투자자들과 또 동남아라든지 이 아시아권에 있는 투자자들과의 관시를 아주 잘했어요. 관시를 아주 잘해서 장성택 처형 전에 이미 수백억 달러, 많게는 뭐 수십억 달러, 적게는 이미 중화권에서 투자하겠다. 황금평이라든지 위화도 이미 투자금도 수십억 달러를 유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김정은이가 이제 2006년, 뭐 8년 죽기 직전에 북한에서 석유가 터져가지고 서해바다 쪽에서 그래서 홍콩에서도 대대적으로 투자하겠다. 러시아에서도 투자하겠다. 중국에서도 투자하겠다. 또 동남아, 말레이시아, 뭐 마카오 투자하겠다. 김정일이가 만든 1982년 합병법에 근거해서 위화도와 황금평 또 나진 선봉 이 지구 그리고 그 이후에 만들어진 게 이제 원산지구라든지 이제 양독지구라든지 삼지연지구는 그 이후에 김정은이가 로드맵을 그린 거고 그런데 김정은이가 장성택이를 처형을 했다라는 건 무엇이다? 중국과 해외에 있는 돈주들, 자본가들의 투자 라인을 딱 잘라놓은 겁니다. 그 이후에 장성택이를 무참하게 처형을 하니 북한의 투자를 누가 하겠습니까? 그리고 난 이후에 2016년도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난 이후에
역대급으로 북한에 대북 단독 제재를 하지 않았습니까? 미국이. 역대급 대북 단독 제재. 당시 미 재무부 스티븐 무누신 재무부 장관은 북한으로 들어가는 단돈 1달러도 확인할 수 있는 전 세계 애플리케이션도 만들어 놓고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에 중국 시진핑과 워싱턴 DC에서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정상회담을 하면서 그 다음날 북한과 거래를 하던 단둥은행, 중국의 단둥은행 세컨더리 보이콧으로 날려버렸거든요. 자, 정리를 좀 합시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 뭐냐? 김정은 스스로가 함정을 판 북한 경제 전문가들, 또 해외에서 투자 유치를 할 수 있는 관시가 깊은 그 중앙당 간부들, 외화벌이도 결국은 투자하고 또 신용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외화벌이의 신용이 깊은 사람들 일거에 처형, 그 스스로 무덤을 판 거예요. 그런데다가 김정은이가 계속해서 인민생활 개선은커녕 박근혜 대통령 때가 벌써 4차, 5차 핵실험, 6차까지 했죠. 그러니 달러는 말라가는데 김정은이의 소원은 핵탄두의 소용화, 또 원자력 잠수함, SLBM, 뭐 극초음속 미사일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정권을 지켜야 하니까. 그러니까 오로지 핵에 매달리다 보니 김정은이가 아차 하고 놓친 게 결정타가 있는 게 뭐냐? 바로 장마당 세대의 알판입니다. 알판. 한류. 자, 북한의 대학생들 지금 왜 학업을 포기하고 등교를 하지 않고 생활전선에 뛰어들겠습니까? 자유아시아 방송이 이런 현상은 처음이다. 자, 북한의 대학생이 된다라는 건 굉장하죠. 물론 평양의 중앙대학생이 된다라는 건 더 두말하면 잔소리고, 뭐 성분, 토대, 실력, 충성도 뭐 엄청나죠. 지방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에 간다라는 건 굉장히 지성과 충성심, 토대. 근데 얘네들이 왜 이렇게 대학을 포기할까요? 이제 대학 이제 대학 공부해서 뭐 하겠나 이거야. 또 대학 공부하면서 기숙사 생활을 해야 되는데 기숙사 생활도 엄청나게 한심스럽게 그좁다. 데일리 NK가 강조한 부분이 뭡니까? 이것도 굉장히 의미심장한 기사였죠. 데일리 NK가 왜 북한 대학생들이 들고 일을 하느냐? 자, 북한 대학 생활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뭐 마음대로 하거나 그 과를 선택하거나 그럴 수가 없습니다. 북한은 전교에서 1, 2, 3등 정도 돼야만이 평양에 있는 중앙대학에 갈 수가 있습니다. 또 지방대학도 마찬가지죠. 충성도부터 시작해서 성분, 또 이제 실력도 봐야 되며, 대학을 입학을 하면 예과가 있는 대학도 있고, 본과, 이제 학부로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 이제 각 반마다 1학년이면 뭐 1중대, 2중대, 3중대, 4중대, 그러니까 1반, 2반, 3반, 4반. 그러니까 군대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군대, 이 1반, 그러니까 1중대, 뭐 1소대는 소대장은 무조건 제대군인이 소대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식의 핵심이 뭐냐면, 북한의 MZ 세대라고 할 수 있는 이 대학생들이 하도 제대군인 꼰대들이 돈 강요하고 이 학업 포기하고 대학생들이 나가서 장사하고 뭐 이런 돈 거두려고 하고 먹고 살아야 하니까,
그러니까 제대군들이 삥을 뜯으니까 하도 열받으니까 제대군들 소대장, 중대장, 그러니까 간부들한테 야야 내가 뭔데 장군님한테 김정은 장군님한테 빨리 북중 국경이나 열으라오. 우리의 전국의 대학생들이 왜 지금 이렇게 학업을 포기할 만큼 힘들어? 그렇게 이제 북한 대학생들이 뭐 하고 있다? 저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식이 굉장히 중요하죠. 먹고 살기 힘드니까 북한의 대학생들이 대학을 포기하고 뭐 한다? 돈주들이 고용을 하고 또 옛날엔 화교들도 많이 고용을 했습니다. 깡패, 조폭, 도둑 등 범죄자로 전락하는 대학생들, 지성을 포기하고 대학생들이 저렇게 범죄자로 전락하는 이 속도가 지금 엄청나게 가속도가 빠르다 이거예요. 엄청나게 빠르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북한 대학생들이 대학을 포기하고, 그러니까 뭐 학업을 포기하고 생계형 장사를 하거나 뭐 서비스차 주인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할 줄, 그렇게는 뭐 이해가 됐는데, 북한의 대학생들이 저렇게 초유의 사태, 범죄자가 되면서까지 건달이 되고 조폭이 되고 있는 이 소식은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자, 데일리 NK의 이 소식도 굉장히 의미심장한 소식입니다. 지금 워싱턴 선언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과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과 관련돼 화형식하고 맨날 반미주의, 반괴뢰, 맨날 때려잡자, 미제의 침략자들 어쩌고저쩌고 맨날 반미 선동하는데, 북한의 젊은이 2030 지랄하고 자빠지고 있네. 언제적인데.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그래, 핵 가졌으니 제대로 한번 해봐. 그러면 차라리. 그리고 북한의 MZ 세대들이 얼마 전에도 방송을 해드렸습니다만, MZ 세대들이 주로 많이 깨우친 게 뭡니까? 한류 아닙니까? 한류. 자, 이제부터 오늘 소식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이 소식은 제가 이제 며칠 전에도 방송을 해드렸습니다만, 참고로 이렇게 이분이 저에게 부탁을 했어요. 정우성 감독님, 제발 원래는 이렇게 제가 텔레그램으로 오면 드래그를 하거나 이렇게 캡처를 해서 했는데,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 왜냐면 북한 내부에서 보위원들이 그 문맥상도 감시하니 두렵다 자기가. 그러니까 정성산님 말투로 해주십시오라고 해서 제가 제 말투로 이 WTR 소식이 아니고요. 북한 평양하고 굉장히 가까운 소식통. 자, 무엇이냐. 정성산 감독 선생, 김정은, 김여정, 집권 11년 차 가장 강력한 강적은 누군 줄 아십니까? 이번에 북한 김정은이가 새로운 반체제 세력들이라며 30대와 40대 불륜 커플들 대대적으로 체포하고 있는 소식 방송했지요. 그 중에서도 북한 김정은이가 30대 불륜 커플들을 강력하게 씨를 말려라 라고 하는 그 본질은 뭡니까? 김정은이와 김여정이는 지금 현재 한국의 드라마, 한국의 문화, 한국식으로 불륜을 행하고 있는 이 30대 세대들의 사고방식은 영원히 바뀌지 않는다고 보고, 이 30대 세대를 잡지 못하면 김정은 정권 앞으로 더 큰 사상적인 변화, 자본주의 문화, 북한 체제를 무너뜨리는 체제로 확대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30대 세대들, 그 중에서도 불륜 세대들, 한국 드라마를 본 세대들입니다. 왜 김정은이가 지금 연일 북한 전역에서 불륜 커플들을 체포하고 있는데 유독 30대들만 집중적으로 반체제, 반혁명 세력들이다라고 규정을 하고 대대적으로 체포하겠습니까? 바로 그들이 사상이 변하지 않는 북한 체제를 김정은 11년 만에 새롭게 등장한 강적들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총칼보다 강한 게 문화입니다. 왜 김정은이가 집권 11년 만에 포고문을 발표를 한 이후에 대대적으로 범죄자들을 지금 체포해서 감옥이 넘쳐나는 중에도 왜 30대 불륜 커플들, 그 30대 불륜 커플들이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불륜이라 그러지만 사실혼이 사실혼, 그러니까 어쨌든 쉽게 말해서 30대 83 커플이라고 합니다. 이 세대들을 이들을 집중적으로 지금 체포하라고 지시가 내려서 전국에서 막 대대적으로 체포를 해서 이 보위부 감옥이나 안전부 감옥이 지금 차고 넘쳐서 여인숙에다가 막 몰아놓고 감시를 하고 이제 자백 받아내고 막 그런다 그래요.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그겁니다. 30대 세대들의 이 커플들이 남조선식으로 사랑을 한다는 거예요. 남조선식으로. 그래서 그 커플들이 사랑을 나눌 때는 자기야, 우리끼리 있을 때는 오빠라고 불러줘. 그러나 20대는 무서워서 그렇게 못하는데 30대는 그 사회안전부가 체포해가지고 리서치를 해보니 30대가 남조선 말, 특히나 사랑을 나누며 자기야, 오빠, 사랑해. 이런 남조선 문화를 제일 많이 사용하는 세대가 바로 30대.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대대적으로 씨를 말려라 라는 지시가 바로 내려와서 지금 북한 전역이 발칵 뒤집어졌다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그만큼 문화가 무서운 겁니다. 김정은 정권 저 박살내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어찌됐든 오늘 이번 시간에는 북한 김정은의 집권 11년 새롭게 등장한 강적이 누군지, 그 강적들을 왜 김정은이가 대대적으로 체포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미 북한의 USB 보내기 미국의 인권단체는 요 근래 3년 동안 북한으로 보낸 USB 3천만 개라고 합니다. 3천만 개. 올해 박상학 대표를 비롯한 또 다른 익명의 북한 인권단체들은 대북 전단을 보내며 수십만 개, 수백만 개의 USB를 보낼 예정이라고 합니다. 미 국무부는 공식적으로 북한의 USB, 영상물 담은 USB를 보내는 사업을, 그 단체를 올해도 계속해서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윤석열 시대에 반드시 북괴 김정은을 잡고 2,500만 불쌍한 우리 북한 농포를 구출할 수 있는 통일 반드시 이루어내기 위해 정성산TV 가열차게 달려 가가수달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열공.